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왜 그럴까요? 예, 전 세계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데요.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예,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뭔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예, 오늘 밤에 있을 비농 지표, 고용 지표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미리 빠져가지고, 미국의 뭐 비농 지표가 잘못 나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 반대로 좀 우호적으로 작용해서 나스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월요일 시장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주에 또 CPI가 있죠. CPI가 있는데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 자꾸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냐면, CPI 중에서 가장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게 유가인데, 유가가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에 따라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이번 고용 지표가 뭐 침체가 아니다라고 나오면 전체적인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화면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되긴 하지만 뭐 2,600억, 코스닥에 800억 정도 매도했는데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코로나 팬데믹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뭐 쑥 빠지는 거죠. 워낙 많이 빠졌고, 요때 코스닥이 약 32%가 빠졌어요. 두 달 만에 거의 30%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반대로 이제 금리를 제로로 만들면서 빠르게 이제 V자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승 기간이 1년 반 동안 상승하는 유동성이 이제 공급되면서 올라가는 시장이었거든요. 유동성 공급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빨리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까 좀 물가라든가 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파월이 이때부터라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말 안 듣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소위 말해서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나오면서 0.5씩 그냥 0.5씩 계속해서 하락을 시킨 거예요. 올린 거죠. 금리를 올린 거죠. 그러면서 지수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이때도 보면 코스닥 기준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약 15% 정도 처음에 나올 때 급락이 나왔지만 15% 나오고 반등 나오고, 이번에도 빠질 때 역시 15% 정도 빠지고 또 반등 나오고, 이때가 마지막 이제 금리를 올릴 때가 약 18.4%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좀 반등 나오다가 쌍바닥 패턴 만들고 그때 2차 전지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을 맞게 되는 이런 기간입니다. 2차 전지 그게 에코프로 기준으로 거의 뭐 15배 이상 올랐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월 안 돼요.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작전주처럼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금이 완전히 몰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좀 길게 가져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올랐어요. 너무 기대감들을 땡겨가지고 너무 땡겨가지고 그냥 올라서 뭐 150만 원이 넘어가는 또 쇼커버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요때가 한 18% 정도, 18% 정도 하락하고 또 V자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은 얼마 정도 빠졌느냐? 16.9%거든요. 거의 마이너스 17%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최고로 많이 빠질 때가 거의 18%였다고 봅니다. 금리 인상 시기여도 15% 정도 빠지면 반등하고, 15% 정도 빠지면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17%는 요때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했을 때 당시의 하락폭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체력도 물론 체력이지만 여기에 지금 뭐 엔캐리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반영이 돼서 지금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17%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고 하면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통계로 봤을 때 최대한 많이 빠진 게 18%예요. 만약에 금요일 날 오늘 밤에 뭐 안 좋게 나와서 나스닥이 빠졌다. 그러면 월요일 날 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 봐야 18%. 예. 그래서 여기서 뭐 한 1%에서 한 2%? 이연절이 빠지면 역사적으로 거의 하락폭이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조정에 대한 추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곧 멈추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지표 발표 이후에 나스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요거에 따라서 월요일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 다음 주는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서 붙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가 거의 음봉이 마지막이다. 만약에 뭐 최악의 경우 월요일 날 이후에 빠진 다음에는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곧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지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제가 맨 마지막에 좀 올려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거든요. 요 기사. 금투세에 대한 이제 얘기. 금투세랑 나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고 민주당에서 한도를 뭐 5천만 원에서 1억을 높이겠다. 사실 요게 이제 그 뭐 문제 나랑 상관없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주식채권으로 내가 1억 이상을 번다라는 얘기는 꿈과 같은 얘기다라고 해서 일반인들은 별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치명적인 자금의 엑소더스. 요즘에 국산 특히 그 개인이 많이 매매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는 그나마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한데 코스닥은 80한5%이 정도가 그 개인이에요.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심리가 중요하고 수급이 또 신용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상당히 박스피에 갇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금투세를 논의하게 된 게 과거에 이제 한참 5년 넘게 박스피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때 이제 야 이거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투세를 거래소를 이제 없애고 금투세로 가자. 이런 걸로 이제 미국처럼 양도세만 부과하는 걸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번 밀렸다가 3,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지금 좀 너무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미루자 해갖고 25년까지 미룬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도래하는 건데 금투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는 한국에서 못하겠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으로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때 또 이제 테슬라 전기차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테슬라를 샀고 또 요즘에는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엔비디아로 갔고 또 일본 증시로도 가고 일학개미 뭐 서학개미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서학개미의 주식 순매수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조 정도 됩니다. 80조 8천억이니까 거의 81조 정도가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샀어요. 채권까지 합치면은 142조를 샀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156조니까 거의 비슷하게 해외 주식을 해외 채권까지 합쳐서 많이 샀다라는 건데 올해는 완전 역전돼 버렸어요. 역전. 한국 주식을 약 3조 원 정도를 순매도하고 해외 주식을 약 13조 원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뭐 해외 주식을 매매하시면 수익 나면 양도차익 20%를 내거든요. 20% 세금을 내더라도 글로벌 기업들, 워낙 나스닥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글로벌 혁신 기업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력이 좀 약해진 거죠. 과거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도 국내 주식만 매매했었는데 많은 자금,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해외 주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 조금만 매매해도 떨어지는. 그래서 연기금도 돈 빼가지고 해외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대체 투자까지. 그러니까 상승 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을 외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 요거는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이제 비과세 이제 우리나라 인센티브였다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금투세
국내 주식에도 세금은 물리면 국내 주식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댐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으로 자금이 이탈하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된다는 악순환이 생긴다. 그죠? 유동성이 떨어지고, 그죠? 우리나라는 점점 말라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거 빨리 해소를 해줘야 돼요. 이게 비단 이제 금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ISA 개인 종합자산 계좌 있잖아요. 연납 한도가 2천만 원인데 3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고 또 해외 투자도 허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혜택 받고 또 해외 투자 또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중상층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증권거래세가 상당히 많은 세수를 차지하는데, 그죠? 강력한 정책인데, 금투세 도입을 방치하면 결국에 당신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밸류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설계를 해도 늦지 않다. 저번에 그 박소영 의원인가요? 고속도로 길도 안 닦아놓고 돈 받는다고, 통행료 받는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급락하게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해외로 나가 있는 그런 자금들을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끔 뭔가 밸류업만 말만 하지 말고 기업들을 강제로 조여가지고 국내에다가 투자하면은 돈을 좀 벌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만들어 주고 나서 밸류업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금투세 요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서서히 말라붙어 죽게 됩니다.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하루에 그냥 2%씩 3%씩 빠지는데 뭐 그렇다고 뭐 급격하게 파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매수세가 없어서 그래요. 매수세가. 지금 시장은 제 생각에는 이건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닌게가지고 안 돼요. 지금 항생제 넣어야 됩니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뭔가 시장에 개입을 해줘야 돼요. 당국에서 반강제적으로 기업들 자사주 매입 하게 그리고 뭐 상속세 부분도 좀 세제 개편 해줘가지고 자꾸 주식을 떨어뜨리잖아요. 상속하려고 그런 것들 못하게 하고 자사주 소각하게 하고 그리고 함부로 쪼개기 못하게 하고 뭔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싸우기만 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시장 보고 있으면 좀 성질 나잖아요. 저도 보니까 제가 오늘 이번 주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만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뭐 기업의 가치라든가 성장이나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으로 팔면 쭉쭉쭉 떨어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주식 투자 오래 했지만 이런 장세는 좀 보기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뭐 저번처럼 우리가 팬데믹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뭔가 당국자들이 방법을 찾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하여튼 추석 이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추석 전에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고 자 오늘 그 상당히 많은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반등이 나왔어요. 잘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3.2% 올라왔죠.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2차 전지도 지금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이런 자금이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로 자금이 곧 이동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배변수에도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또 실제로 매출이라든지 잘 나오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100만 원 찍고 밀렸는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 생각에는 뭐 120만 원, 150만 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여기 충분히 뚫고 제 생각에는 이상 150, 뭐 200까지는 조금 무리지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도하는 거래소는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 셀트리온도 지금 만만하죠. 지금 자리에서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에리트리온도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여기 고점을 향해서 한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점점 제약 바이오 섹터로 몰릴 것 같고요. 오늘 한미약품 올랐죠? 한미약품도 제가 막판에 여기 올려드린 게 있는데 여기죠. 글로벌 하반기에 학회를 씹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가 곧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식들, 한미약품 주봉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금이 몰리면서 이렇게 고점을 천천히 뚫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줄 아셔야 돼요. 것들. 알테오젠이 좀 많이 올랐죠. 기관들이 여기서 신규로 땡기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드렸어요. 보유자의 영역이다. 교통방에서 아직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9월 말에 임상 결과 발표도 있고 재료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 제2의 알테오젠이 계속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 오늘도 뭐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인데 요 느낌에서 이제 임상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발표되면 이런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반기하고 내년 초까지 요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봐야 6개월이에요. 그렇죠? 6개월에 요게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홀딩이죠. 그죠? 제 생각에는 요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뚫고 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매집을 좀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갖고 가서 하반기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좀 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또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제약바이오들의 움직임이 지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바로 반응 안 해도 연말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상승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관들도 당연히 그쪽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제가 말씀드렸던 제2의 알테오젠 요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이런 것도 한번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 봐야 뭐 6개월밖에 안 걸려요. 6개월에 뭐 이 정도 먹으면 되죠. 배팅은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월요일 날도 좀 이벤트가 좀 나온다고 하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또 이벤트가 나와서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서 제가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 뭐 상당히 답답한 시장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번 한 주도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주봉상 음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한 주인데, 역시 오늘 밤에 나스닥이 어떻게 끝나느냐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최악의 경우가 나와도 제 생각에는 거의 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거의 매수 타임입니다. 이거는 좀 눌림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